배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수를. 옛날에는 무조건 원이야. 그래서 미리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테마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미분으로 잡혀있고 적분으로 잡혀있다고. 그냥 앞에가 이름이 생뚱한 게 그냥 째야. 함수의 극한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미적분이라는 파트에서는 앞에다가 수열의 극한 이런 것도 담아놨는데 그건 이제 미적분으로 슉 하고 넘어갔어. 선택하시는 분들 그거 진행하시면 되고, 실제로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뭐가 더 어렵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얘가 더 어려워야 하는데 이렇게 이걸 이제 이쪽을 갖다 놓으면서 어려운 포지션으로 놓진 않았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왜 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갖다 놨냐 하면 얘에 대한 내용이 여러 미분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극한, 이 상황을 이제 미분 대수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앞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한 도입이 안 돼. 그래서 가리키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수학 1에서 우리 상학함수도 그렸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그렸고 로그함수도 그렸고 그 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아니면 이차함수 등등을 그릴 때 사실 다 어떻게 배웠다 그랬어? x랑 y를 좌표를 일일이 다 찍어서 고유의 개형이 있었는데 그 고유의 개형을 좌우로 이동하거나 위아래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정도의 방식으로 그려냈다 그랬지, 그치? 근데 앞으로는 궤적질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3차만 가도 막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형으로 추론할 수가 없으니 그럼 그런 건 어떻게 그릴 건데 라는 것들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띠켜봐야 3차랑 4차입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고차라는 건 3차 이상을 다 고차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 고등학교 학습에서는 3차랑 4차만 가지고 지지고 볶겠다 이거야. 뭐 5차도 할 수 있고 6차도 할 수 있고 100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걔만 갖고 할 거고, 이 3, 4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혹은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은 잘라 나가는 거고, 다시 미적분 하실 분들은 수투가 기본이야. 여기가 안 되면 미적분을 하시면 안 돼. 다음, 이 수원을 미리 배웠지만 수원하고 수투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 수원은 짬뽕이에요. 학습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 지수도 배웠다가 거듭제곱근도 배웠다가, 물론 걔네들은 좀 친구들이지. 로그도 배웠다가 걔네들 지수 로그 배웠으니까 함수랑 방부등식을 배워서 걔네 하나 세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의 함수인 삼각비랑 삼각함수가 또 다른 세트, 거기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가 부가적으로 나오지, 그지? 그거 하나가 또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수열하죠, 수열. 그래서 등차 등비 배운 다음에 시그마 합산식, 거기가 또 다른 세트. 그래서 사실 학습의 일관성이 없고 좀 짜증나는 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각각이 다 다르니까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다 봐야 되고 손에 익혀야 되고 조금의 암기도 일부 필요하고, 그렇지, 그지? 그런데 수트는 완벽히 이해의 학습이에요. 물론 일부 암기가 좀 없긴 합니다만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이해의 학습이고, 한 파트가 일관성이 있게 딱 진행이 돼. 아까도 책에 딱 만든 목적이 정확하다고. 극한을 가리켜야 미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미분계수 도함수라는 의미가 꺼내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걸 가리켜 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진행을 할게 라는 학습에 대한 일관성이 되게 정확하게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고, 내신을 하시던 수능을 하시던 상관없이 어쨌든 공통 22문항 안에 심화 문제는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물론 일부 수학 1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나 아니면 수열을 조금 어렵게 다루는 문제 혹은 귀납적 정의의 역추함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얘에서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나중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뭐 기출문제도 막 풀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전부 다 훌렁훌렁 막히는 건 고차함수의 추론 문제더라 라는 부분. 역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어줘. 그런 거고. 다음. 이제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의 책에 설명이 있지만 잘 읽어봐. 읽어봐도 좋은데 중요한 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걸 갖다가 정리한다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대략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려고 노력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극한은 뭐냐 에다가 수렴과 발산 이라는 개념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 함수 때도 맨날 많이 풀었지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요. 내가 뭐 함수 그래프 아무거나 막 그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야? 말 그대로 함수 의 지랄 연변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함수는 얘는 전부 다 뭐냐면 y야.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요소는 점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 점들이 막 찍혔다고. 그렇잖아. 그치? 그 점들이 찍혔을 때 이 동그라미에 x와 y가 있지만 펑션 x는 y야. 그런 y 중 제일 높은 것 시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낮은 거 시최소값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과 스토리인 거지. 그지? 이해되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녀석 가지고 여기 점근선일 거니까 최대값이 있어요. 끝없이 올라가니까 없어요. 최소값은 있어요. 0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니까 최소값 따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지.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이제 그러한데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극한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리미트. 우리 시그마 할 때도 제가 종속변수를 줬잖아요. 너의 종속변수라고 할게. 너가 뭐야? 함수의 그래프의 가로축이지. 그치? 이 가로축을 좌우단간 어디론가 보낼게. 그것을 보통 이렇게 쓰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 근데 이 어떤 특정한 값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게. 그렇게 보냈을 때의, 자 다시 리미트 한없이 보낼게. 누구를? 너를 어느 쪽으로? 이러한 쪽으로 보냈을 때 읽어주는 거야. 그냥 그때 너라는 함수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 얘기한다.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 조사야. 이 펑션이 가고 있는 상태 조사야. 왜 상태 조사라고 얘기하는지도 얘기할게. 그래서 그 상태 조사에 따라서 그 상태를 조사한 내용이 수렴했다라고 말하거나 발산했다라고 말할 거야. 자,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래프를 그냥 몇몇 보여주면서 계속 대화할게. 책에 있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 x축, y축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심화학습은 모두 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형상화시키는 것들이 제일 1번이야. 알겠지? 뭐 어쨌든 그래프가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게다가 뭐 또 하나는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놓을까? 만들면 되니까. 이런 그래프도 있었다고 칩시다. 한 3가지 정도 그래프를 제가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너가 이름이 함수가 fx예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fx입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 누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건 여기서는 눈으로 뭐만 보는 거야? x좌표만 보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읽어라. 누구를? 펑션을, 세로애를. 세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어딘가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무한히 커질 거야 라는 말이야.
그래서 너는 그냥 뭐야? 그럼 넌 무한대요. 근데 이렇게 어디론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는 수렴했다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은 에브리, 수렴하지 않은 에브리는 다 발산했다고 부르는 거거든. 물론 뭐 커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아니면 요동치고 있다, 한 곳으로 갖고 있지 않은 에브리야. 그러다 보니 너는 지금 뭐야? 플러스 무한대이지만 발산했다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좀 바꿔볼게. 선생님, 그럼 난 이걸 플러스 무한대라고 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개념이? X라는 거는 가로로 보는 거지. 오른쪽으로 점이 가고 있는데, 그때 Y라는 점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어디를 향해 가? 이게 점근선이잖아. 끝없이 어디로 가고 있어? 0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0을 향해 가지, 그지? 그럼 뭐야? 0이라고 쓰는 거야. 0으로 수렴했다.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수렴은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해. 하지만 원래 원칙상은 0은 아니야. 그러나 0으로 취급할게 라고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 갑자기 애들이 수학을 조금 안 했던 애들이 수학 너무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분 또 요 좌표가 2였다고 칠게. 그럼 여기 4컴마이잖아, 그치? 그런데 리미트, 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얘는 gx라고 할게, 그치? 어떤 함수 gx가 있었는데 이 gx x를 어디로 보냈어? 4로 보냈을 때 걔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얘가 4로 갔으면 x가 4일 때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함수값이잖아. g4는 2잖아, 그렇지? 맞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x가 오른쪽으로 쫙 가고 있거나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아니면 얘는 x가 쫙 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4로 갔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왼쪽에서 4로 왔는지 오른쪽에서 4로 왔는지가 당체 궁금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위로 가고 있었던 거고, 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있다가 여기 4로 간 거, 4로 갔지. 그래서 2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x가 4로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아까 구분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줬다는 건 4로 오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4로 갈게 라는 우극한이라는 내용이고, 얘는 4로 오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4로 올게 라는 뭐야? 자극한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함수값이잖아. 왜냐면 연속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건 나중에 함수 연속에 또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는 2였다고 칠게. 그리고 여기는 4였다고 치고 여기는 좌표가 4,2분의 3, 여기는 4,4 정도라고 하고 여기는 4,2 정도라고 할게. 4,2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됐죠?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hx라고 제가 명명하면 몇 문제를 보자. 리미트 hx라는 애가 있어요. x가 2로 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 방진 질문이야. 왜? 아니 씨발 x가 어디에서? 좌측에서부터 2를 따라왔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 슈르르르르 위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즉 너가 2 플러스였으면 혹은 2 마이너스였으면에 따라서, 만약 x가 2 마이너스였으면 이 hx에 대한 결론은 뭐가 될까? 플러스 무한대요 라고 등장을 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2 플러스였어요. 그럼 플러스 방향에서부터 따라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그때는 뭐라고 했을 거야?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라고 읽어주는 거야. y를 읽어주는 거야, 그래프에서. 그렇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그럼 다시 리미트 hx라고 하시면 x가 예를 들어서 4예요. 이렇게 쓰면 나쁜 놈이야. 물론 이렇게 원칙적으로 쓰면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돼. 왜냐면 수렴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4 플러스라고 묶거나 4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4 플러스면 지금 어떤 상태야? 2. 4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에서 4로 x가 올 때의 그때의 y가 왜? hx가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치? 그때의 y가 얼마인데 그건 6이야 라고 써주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 얘는 4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4로 가고 있을 때의 선생님 그때 2는 아니잖아. 아니 2를 향해 다가가잖아 그치? 다가가고 있는 상태 조사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2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보는 거고. 만약 누군가가 우리한테 H4는 얼마니? 라고 물었다면 H4는 얼마야? 말 그대로 함수값은 얼마야? 4겠지 그지? H4는 4인데 함수값과 극한값은 불연속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물론 이렇게 연속인 함수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다 이건데 이 별거 아닌 내용으로 결국 수능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죠.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의미로. 그지? 어쨌든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x가 움직일 때 y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 조사인데 일단 제일 편하게 하는 방식은 뭐다?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너무너무 편하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직관의 영역으로도 사실 생각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오늘은 그냥 도입이니까 극한만 해보자. 내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푸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혹은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쳐도 뭐 할까? 2022년이냐? 이렇다고 치자. 자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생각하는 건 그냥 상식을 바탕으로 해봐. 상식을 바탕으로 하면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가 됐다는 건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지게 커지겠네. 계속 그렇잖아. 무한대가 됐다는 건 여기가 계속 커진다는 거 여기가 계속 커진다는 건 제곱하는 거니까 오지게 커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때 이 2020이라는 거는 먼지만도 못한 숫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봐봐. 운총량이 큰 것 분의 코딱지야. 얘는 거의 얼마일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상식적인 건데 이제 맨 처음엔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면 무슨 소리야. 그래서 계속 어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면 편하다 이거야. 근데 제가 지금부터 상식의 그래프라는 거는 얘네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프지를 조금씩 막 시켜. 그런 게 있어. 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몇몇 개 좀 꼽아보면 일단 안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 전에 야 일단 니네 이런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아는 게지?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는 잘 그리잖아요. 그죠? 아니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아니 이 새끼는요 디리릭 이렇게 그리고요. 이 새끼는요 디리릭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때 y는 절대값 x분의 1은 어떻게 그립니까? 이 정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절대값 x분의 1은 어떻게 그려요? 물론 저한테 배우셨었던 분들은 fx에 x 대신에 절대값 x 들어가는 거니까 위로 올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x에 대한 y값은 유지가 되겠지만 x에 대한 y의 값은 플러스로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띠리뽀롱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유리함수의 밑에 2차 깔린 걸 우리가 언제 배웠냐고. 근데 이것도 다르지 않은 게 뜨르르르 생각해봐. 찍는다고 보면 얘도 똑같이 음수를 넣어도 양수를 찍힐 것이고 양수를 넣어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찍히겠지. 그지? 다만 얘랑 얘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궤적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고 얘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겠지. 하지만 개념 자체는 똑같을 거야. 근데 이제 무책임하게 이것만 가르쳐주고 상식의 그래프는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끝! 이러는 건 이런 애들 서로 상관이 없잖아. 야, 여기를 1이라고 쓰나 여기를 2020이라고 쓰나 양수라는 측면에서 다르냐? 다르지 않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제곱이었는데 x 대신에 x만 4를 넣었으니까 x축을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y는 x제곱 분의 1이던 양수던, 그지? 이 그래프는 원래 이따구리로 생겼는데 여기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여 이지랄이 되었군. 그러니까 x가 어디로 가면 무한히 가면 0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가 봐 라고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눈으로 더 편해, 안 편해? 편해. 동의하지? 탄젠트 90은 얼마야? 탄젠트 90. 탄젠트 90 얼마야? 탄젠트 90. 그래서 알 수 없었던 거잖아, 그치? 맞죠? 그죠? 왜냐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탄젠트 90도 나중에 이제 이것도 탄젠트 x에 대해서 수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 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90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90도에 대한 뭐는 자극하는 플러스 무한대고 90도에 대한 플러스 우극하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는 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금선을 보고 판단하더라는 거지. 괜찮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어쨌든 그래프를 읽어주는 상태인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fx가 있어요. 상식적이라는 건 리미트 x가 그래프가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돼? 근데 커지겠지. x가 계속 커지니까 얘도 되게 커지겠지, 그치?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정도 무한대가 되겠죠. 항상 그래프로 본다고 하더라도 5x 플러스 9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냐? x가 커지니까 y값도 올라가네.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프의 판단 요소가 있다.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라는 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짠짠짠짠짠 탑, 흑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얘는 1,1이었고 1,뜨뜨뜨뜨뜨 3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질문 fx 리미트 fx x가 1로 가요. 이런 건 대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건 나쁜 새끼라고? 이거는 왜 나쁘냐면 귀찮으니까 이 상놈의 새끼가 원래 저렇게 썼다는 건 1 플러스를 부분하고 1 마이너스를 부분해서 써야 된다는 의미야.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본 거야, 한마디로. 귀찮게. 근데 1 플러스는 얼마야? 너라는 x가 1로 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따라서 와서 즉 거짓말 y값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아, 1 플러스 3으로 수렴하고 있어 라고 읽어주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1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이거. 따라왔을 때 1로 수렴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채찍이지? 허나 펑션 1은 얼마야? 1이군. 함수값은 별개라는 거지. 색칠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서 아, 함수값의 개념이 아니구나. 자극한 우극한이라는 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움직였을 때의 y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조사이고 한 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수렴이라고 부르며 그렇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하겠다?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봐봐. 그래프를 두 개를 줄게. 이게 또 어디서 애들이 보리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헛짓거리를 하는데 맨 2라고 칩시다.
있다고 치자. 또 살려줘.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어요. fx.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어요. gx. 느낌이 어떤가? 얘 수렴이니? 수렴이잖아. 결국은 어때? 지그재그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얘는 2로 수렴이야. 얘는 수렴이니? 아니, 지를 연병을 하지, 그지? 이런 걸 보통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불러. 진동은 그냥 발산의 한 종류. 티키타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난리친다. 발산 중에서도 그냥 쭉 커지는 게 있고, 그냥 쭉 작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도 정적을 갖출 수 없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를 반복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배워놓으면 또 이런 그래프는 전부 다 진동이라고 그래. 그러진 않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고 다 진동은 아니라 어느 한 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상태 조사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에는 진동이라는 하나의 종류가 있지만 그것도 그래프 모습이 무조건 파동을 이룬다고 다 진동이지 아니하니 조심하여라. 이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10쪽, 11쪽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좀 짜증나고 11쪽도 너무 짜증나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일괄적으로 해줬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13쪽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때 그래프를 그려도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함수의 극한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조금 부단시했던 녀석이 다시 수학부터 진행을 할 거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파트니까 그러다 보면 급작스럽게 여기가 조금 쉬운데 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는데 그때 펑션 x가 탑 있지, 그지?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펑션 a인 함수값과 똑같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이 말이 나중에는 함수의 연속이다. x는 a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이기도 해. 나중에 되게 자세하게 다시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극한값을 풀 때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려서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귀찮잖아, 그치? 어떨 때는 100%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함수값을 뿅 집어넣어서 풀 거야 라고 하면 다 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가르치면 중3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니네들은 지금부터 2차 폭풍에 빠졌어 라고 얘기해. 2차에 대한 디테일을 가는 게 3학년 1학기야. 기억해봐. 제곱근, 루트를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을 배우는데 그게 전부 다 2차 쪽 관련이야. 3차 얘기 안 꺼내잖아. 고등수학 3에서 꺼내지, 그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웠어. 2차만 엄청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해서 수투는 뭐냐? 물론 일부 내용이 더 있지만 얘는 다항함수에 대한 커넥션이야. 즉 함수가 주인공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많은 함수를 배웠다고. 아니 수원에서만 봐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배웠고 수산화에서만 봐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잖아. 그렇지? 맞죠? 거기서?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더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항함수? 다항함수? 그럼 다항함수가 뭔데? 1차, 2차, 3차 이런 애들이 다항함수야. 1차, 2차, 3차, 4차 점점점 이런 애들이 다항함수. 근데 이미 여기까지는 학습이 어떻게 돼 있어? 존나 자세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내용이야? 배울 내용이야. 수트는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항함수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미적분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미분 적분을 시킬 때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 로그함수 이런 거 꺼낼까 안 꺼낼까 얘기 절대 꺼내지 않아. 그래서 되게 쉽다. 얘만 잘하면 돼. 어쨌든 이제 그 지지부리한 함수들이 나오지 않고 얘로만 집중될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항함수로 나올 거야. 어디에서는? 수투에서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 아니야.
그렇지. 1차, 2차, 유리는 마이너스 1차 뭐 이러잖아. 그지? 다항함수는 범위를 갈라서 따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에브리 연속 모두 연속이야. 그렇잖아. 1차, 2차, 3차, 4차가 연속이 아닐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그냥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13쪽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번을 풀고자고 1, 이걸 풀자고 이걸 그릴 이유는 없는 것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여기다 그냥 뿅 집어넣으면 얼마? 0.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런 걸 풀어보자고 보니까 너무 쉬운데? 왜냐면 1번에 1, 2, 3, 4가 모두 다 뭐야? 다항함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것도 내용을 알면 종속변수와 관련이 없으니까. 아니 x가 0 가는 거랑 9라는 상수함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뭐야? 0을 가든 100을 가든 무조건 얼마다? 9다. 됐어? 그치? 지금 자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다음에 1번 내용도 보도록 할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7이지. 물론 얘는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 어쩌고저쩌고 연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좀 질문이 그래요. 0으로 간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짜증나는 얘기지. 왜? 0 플러스일 수도 있고 0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이거를 그래프 없이 풀어볼게 한번. 나는 이걸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닥 관심이 없어, 개념할 땐. 그치? 그럼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건 x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건데 0은 되지 않는가 봐. 근데 플러스 방향이 작아지면 그냥 우리끼리 대화하기 편하자고. 그럼 선생님 이런 거네. 한 10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 한 100분의 1로 변했다가 그 다음 한 1000분의 1로 변했다가 그 다음 한 10,000분의 1로 변해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0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때 x의 제곱분의 1을 꼬라보면 10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100분의 1분의 1, 100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10,000분의 1분의 1, 1000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100만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지, 그지? 그럼 분의 1이라는 건 역수로 뒤집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어머 어때? 뭔가 커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프 없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구나. 야, 근데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냐? 무한대에다 5를 더하면, 무한대라는 거는 애기가 9살이야 올해. 근데 한 7살 때쯤에 뭐라고 어디서 뭐 배워왔나 봐, 유치원에서. 그래서 아빠 세상에서 제일 큰 숫자는 무한대가 맞아? 라고 얘기했어. 세상에서 제일 큰 숫자는 무한대가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 우리 와이프가 맞아 라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깍죽에다가 이걸 겁나 먹었는데 정답은 아니야지. 왜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를 쪽을 줘서 오지게 욕을 먹었는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뭐야? 터지고 있는 상태야. 숫자가 아니라고. 그런 숫자가 없어. 오케이? 그냥 돈이 커지는 게 없어. 다시 얘기해. 무한대 더하기 5는 뭐야? 근데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5를 더 더했어. 그냥 무한대지. 무한대에다가 한 20억을 뺐다고 치자. 그럼 뭐야? 근데 커지고 있는데 20억을 빼면 뭐 할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지?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3을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3배 더 빠르게 커지나 보지, 그지? 그냥 무한대야. 다 상식적인 얘기야. 이런 걸 나중에 정형이라고 부를 거야. 정해져 있는 형태라고. 자,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걸 뭐야? 커지는 방향을 뒤집었다 이거지, 그지? 마이너스 1을 곱하든 마이너스 5를 곱하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나중에 부정형이라고 배울 건데, 일단 무한대에다가 하나 꼭 주의해.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일까? 그건 몰라. 0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커지는 상태도 격이 달라. 격이 다른 거 보이죠? 하나는 이렇게 커지고 하나는 이렇게 커지고 격이 다르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다고 0이 아니야. 알겠어? 몰라. 그런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곳은 무한대지. 이해돼? 그곳은 무한대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몇 부정형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0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맨 처음에는 0 마이너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맞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에서 7 빼니까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아유, 힘들어. 그래프 그려야겠다. 모르겠다, 씨.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그린 거냐? 아니,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아까 배웠잖아.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y축으로 밑으로 1칸 내려 끈 거지, 그지? 아, 그러니까 있잖아. 정근선이 마이너스 7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겼나 봐. 근데 그때 x가 0으로 가고 있어? 올라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0으로 가고 있어? 0으로 올라가고. 플러스 무한대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를 수밖에 없고. x제곱분의 1의 그림을 그리는 걸 배웠다는 건 제가 분명히 어떤 그림을 그리면 전부 다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도형의 이동 파트가 반드시 반복이 돼야 된다고. 내가 x제곱분의 1을 이렇게 배웠다라고 가정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걸 후덜덜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y 대신에 마y를 넣은 거잖아. 그럼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겠지, 그치?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다가 얼마? 플러스 1로 올라가려는 거지. 그럼 뭐 여기가 x축이 돼가지고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될 거지, 그치? 근데 뭐 하래? 0으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으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될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장땡이다. 됐지, 그치? 자, 다음 함수, 뭐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로 가냐 아래로 오고, 아니면 오른쪽 밑으로 향해 가냐 뭐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건 이제 해보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든지 상식적으로 처리하든지 재미가 없네요. 넘어갑시다. 계속 이런 걸 시켜야 돼. 그래프를 시키자. 자, 어느 정도의 다항 함수를 제외한 그래프가 나오는 건 이 앞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용 정도는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되게 쓸데없이 내용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죠? x분의 2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때려가 내려갔으니까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됐죠, 그죠?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2로 가고 있죠, 그죠? 연속이잖아. 그냥 때려놓으면 된다고. 2분의 2에서 빼기 3하면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고 수렴값이고. 됐죠? 너는요, 아이 잘못 썼을 것 같아요. 어딘가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 느낌. 여기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 맞아요? 문제 잘못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세상에 0분이라는 건 없어. 알겠지, 그지? 그렇다는 건 얘를 그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쓱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x-2라는 상태를 본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나눠도 되냐? x 플러스 3이 0은 아니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3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약분도 가능하다. 꾸겨놓으면 된다, 그런 거고. 얘는 루트 2x-1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요? 몇 콤마 몇이에요? 2분의 1 콤마 0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요. 여기 양수니까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3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문제에 등장을 합니까? 1로 가고 있다라고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1이었을 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연속이니까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된다. 그런 느낌. 별 내용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공부를 1학년 때 좀 쉬었다 하는 애들도 오이씨 뭐 2학년 거 할만하네. 좋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려 넣어서 답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건 의미도 없다고. 나중에 저런 걸 물어보면서 개념적으로 생각하라고 하겠지?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저건 문제에 나오지 이유가 없잖아. 좀 불친절하긴 합니다. 분명한 건 이런 그래프를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상식의 그래프예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주시면 x제곱분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결정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가 x제곱분이면 또로로 별거 없다. 양수는 이래 생겼고 음수면 뭐 단순한 거지 뭐 이렇게 생겼거지. 맞죠, 그죠?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x축으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2번에 1번 뭘 물어봤어? 마이너스 1일 때, 아, 자극한, 우극한 애물이 떨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괜찮지, 그지? 다시 봐봐. 그래프를 봤더니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또 해볼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 1.1이 됐다가 마이너스 1.01이 됐다가 마이너스 1.001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x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때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0.01이 됐다가 마이너스 0.001이 됐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 그치? 이걸 제곱하면 1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00만 이렇게 가겠지,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네? 라고 저 수식에서도 추론할 수 있기는 해. 그러나 이런 직관적 추론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편하다라는 걸 인정하라. 됐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좋은 방식이 아니야. 생각할 줄은 알아야지. 머릿속에 그래프가 동동 떠다녀야 돼요. 언제 이거 맨날 그립니까? 절대값 x분의 얼마예요? 1이에요. 아, 절대값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지. x에 0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네. 정답 끝났다.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엔드 다음 밑점 문제. 필수 예제 3번. 나중에는 원래 극합값 풀 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곱이니까 존나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2를 더하면 그냥 플러스 무한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그래프에서 보면 0,1라는 2차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y는 되게 커지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좀 귀찮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왔어? x 더하기 5라고 쓰면 좀 더 이쁘지 않냐? 그래서 어쩌고저 두루룩 마이너스 5,0이겠지, 그죠?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밑에니까요 아래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프 그리는 거 무리하면서 안 되면 빨리 무리하면서 갔다 오세요. 고등수와 하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폭발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계속 내려가긴 할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괜찮죠? 넘어가자. 계속 물어보네, 그지?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귀찮아서 그냥 번호 안 쓰고 x 플러스 5분의 1을 물어봤네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1을 물어봤네요.
x분의 3 마이너스를 물어봤고요.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프질입니다. 질문이 어떻게 나오나 관심이 없네. 해서 x축, y축을 갖다가 싹 바르면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지, 그지? 그러면 점근적이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한 거고. 자, 얘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미안해,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그지? 이렇게 되겠다. 미안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 대신에 x-1을 했다는 건 x축으로 플러스 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x분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정근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갖고 양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그림이고, 저희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제곱분의 1에 음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정근선을 이렇게 타고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V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라고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데,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질문은 이렇게 했네.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요. 제가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뭘 읽어주면 돼? 가고 있는 y를 읽어주면 돼. y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지, 그지? 0으로. 두 번째 문제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나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난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 뭘 읽어주면 돼? 그때 네가 어디로 가고 있냐를 읽어주면 되지, 그지? y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괜찮죠, 그죠? 세 번째 문제는 질문이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점근선 얼마이겠습니까? 점근선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y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죠? 얘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여기 3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3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물론 나중에 되게 쓰잘데기 없어. 눈으로도 풀어. 이게 뭐니까 무한대니까 존나 커지는 거 보면 코딱지니까 0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존나 커지는 거 보면 코딱지니까 0인 것이고, 존나 커지는 거 보면 코딱지니까 0인데 그럼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존나 커지는 것 분에 마이너스잖아, 그죠? 여기 0이잖아, 그죠? 3 빼기 0이니까 그냥 3이겠죠, 그죠? 사실 그래프 없이도 해석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려봐라, 그런 겁니다. 이제서야 우극한 자극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넘어가. 자, 눈으로 하는 거야. 극한 값이라는 건 상태 조사인데 우측에서부터 왔니 좌측에서부터 왔니 그냥 그런 거잖아. 내가 그래프를 개그지같이 18쪽 5번을 개그지같이 그려놓은 건 같지만 그도 그렇지 않은 것이 그냥 그려놓고 읽으면 그만이란 말이야. 우측에 있는 것이고 좌측에 있는 거예요. 빵꾸 빵꾸 색칠공고 수.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플러스 2예요. 여기는 3이에요. 이렇게 되있나봐요. 이 이름은 fx래요. 이 플러스를 하나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마이너스 알려주고요. 2를 알고요. 0으로 하래요. 이렇게 써있겠죠?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x라는 극한값은 무엇이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라는 극한값은 무엇이고, 리미트 x가 아무 말 없이 2로 가고 있을 때 fx라는 극한값은 무엇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는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계속 1가 그냥 1로 2 플러스야. 어디서부터? 플러스 방향에서 따라서 2로 가고 있어. x라는 게 2로 가고 있지, 그치? 그때의 y가 어디야? 어디로 다가가고 있었어? 3으로 다가가고 있었지, 그치? 그러니 너는 3이야.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자, 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방향에서 따라서 와서 2까지 오고 있으면 이렇게 오겠지, 그치? 하고 0이야. 아씨.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얘는 귀차니즘이라고 그랬잖아.
너와 너를 동시에 물어본 건데 너랑 너가 다르면 너는 뭐야? 수렴하지? 아니한데? 그 얘기는 뭐야? 발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꼭 무한대와 발산이 아니라 꼭 마이너스 무한대와 발산이 아니라 수렴하지 않은 에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이라고. 리미트 0 플러스 0은 fx 0으로 갈 때는요. 이것도 귀찮아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야. 하지마.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0 마이너스인지 0 플러스인지를 원래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물어봤지.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다행히도 얼마야? 3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3이야. 근데 이제 그림이 사실 여기에 색칠 공부가 돼 있네요. 그러나 F0은 만약에 물어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건 0입니다. 함수값이니까. 그냥 이 끝이야. 너무 쉽지. 극한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고. 그냥 그래프를 읽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발산이라는 건 수렴하지 않는 에브리라고. 그지? 극한이라는 건 상태 조사라고. 그런데 그냥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읽어주면 되지만 어느 특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오른쪽으로 왔는지 왼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극한이니 우극한이니 따위의 얘기를 하게 된다고. 됐죠? 괜찮죠? 계속 6번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분수함수 나오니? 유리함수 계속 나오니? 아니 이제 곧 안 나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좀만 참아. 너무 좋아. 우씨. 여기 있는 기본 문제가 바탕이 돼서 당신들이 수능에 있는 심화 문제를 해석해내는데 그걸 맨날 그냥 답 정도 푸는 걸로 쓱쓱쓱 넘겨버리니까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라고 나는 맨날 말해. 절대 중요하지 않지 않아. 매우 중요해. 지금 현재. 진행하자. 그러니까 아이 개그지 같은 새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짜증나는구나 이거야? 답안지 보면 플러스 하나 쓰고 마이너스 하나 쓰고 그랬겠지. 그지? 근데 나는 아니 싫어 땡큐. 얘는 나눠서 보느니 그래프로 그냥 한 번에 그려서 볼래. 그래서 여기가 2니까 그러니까 2 플러스일 때는 뭐야? 플러스 무한대고 2 마이너스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1피지. 그지? 어쨌든 얘는 하나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지 뭐. 근데 너는 이게 극한이고 유리함수고 다 방정식이고 부등식이고 뭐 필요 없이 원래 원칙적으로 이런 절대값 문제는 안 풀어. 못 풀어.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방정식도 부등식도 원래 해석 안 해. 함수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나눠서 따로 그리는 건데 귀찮으니까 절대값이 폭 뒤집어 씌워 있는 건 위로 올려라. x에만 절대값이 폭 있는 거는 좌측, 우측에 있는 거 살리고 좌측으로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 뿐이라고. 잘 생각해봐. x가 1 플러스야. 나는 이 절대값이 싫다니까. x가 1 플러스라는 건 1보다 큰 거니 작은 거니? 큰 거지. 왜? 1을 딱 수직선에 두고 오른쪽에서부터 1로 오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야. 그래서 나는 봐봐. 저랑 이제 극한 수업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잖아요. 그럼 기억해. 저랑 할 때만 그래요. 1 플러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1.1이야. 그냥 조금 크다고 1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자고. 판단할 때만 쓰려고. 1 마이너스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 1보다 조금 작으니까 0.9라고 하자고. 누가 우리한테 물어봤어? 마이너스 2 플러스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지?
마이너스 2.1 0 플러스예요. 0보다 조금 크지? 0.1 0 마이너스예요. 0보다 조금 작지?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우리 수업에선 분명히 얘기했어. 내 말 듣는 게 좋아. 1 플러스야. 1.1이니까 뭐야? 양수지, 그지? 그게 뭐야? 아, 그 모양거든. 이 정도 하려고 아까처럼 찔끔 크다는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대단히 혁신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되겠죠. 왜? 상항함수니까 굳이 그릴 필요 뭐 있어, 그치? 됐죠? 그냥 함수값이 극한값이죠.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이라며.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그치? 너는요, 이 마이너스네요. 이 마이너스는 2보다 어때? 조금 작지? 얼마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끼리. 1.9라고 하기로 했지, 그지? 1.9를 여기다가 때리박으면 마이너스지, 그지?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위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쓱쓱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x처럼 보일 거야. 이제부터 얘는 다항함수인데 연속이니까 이 마이너냐 이 플러냐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생각해봐. 마이너스 x인데 2가 가고 있을 때 함수값이 2 마이너냐 2 플러냐 뭐가 중요해? 연속인데 함수값이 뭐야? 함수값이 그냥 극한값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됐나요? 가우스나 아씨 짜증나. 잘 봐. 선생님 0 플러스일 때 하나 풀어야 되고 0 마이너스일 때 하나 풀어야 돼. 이때 극한값이 있을 거고 이때 극한값이 있을 거야. 왜? 너무 불친절하게 그냥 0이라고만 했으니까. 그치? 여러분 0 플러스 얼마 하자고? 0 플러스 얼마 하자고? 0.1 하자며. 가우스 1.1 얼마야? 가우스 1.1 얼마야? 너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너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1.1을 넘지 않는 최대 점수. 같거나 작은 최대 점수. 얼마? 가우스 1.1은 1.1은 아니야. 이거 수업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1 됐어요? 0 마이너는 뭐라고? 마이너스 0.1. 그럼 얘는 얼마야? 가우스 0.9지. 가우스 0.9는 얼마야? 0.9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요. 됐죠? 어때 둘이? 하르니. 잘 싸. 괜찮죠?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 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찔끔 커요? 찔끔 작아요? 생각해놔. 계속 쓸 거니까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 줄게요. 답안지 보면 머리 아파. 그렇게 풀어야 편해.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20조. 잘 기억해봐. 얘네 시그마를 딱 배운 다음에 연산했지. 맞죠? 저는 여기 있는 공식들을 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시그마를 했을 때 연산 성질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막 뭔가 써주지 않아. 귀찮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이런 거야. 분배성에 대한 연산 성질을 보는 거야. 근데 이때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다고. 자, 봐봐. 모든 연산에는 K 상수를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냥 K라는 어떤 상수는 종속 변수와 연관이 없어. 그냥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 돼. 5가 있어요. 여기 5가 있잖아. 잡아당기면 돼. 7이 있어요. 잡아당기면 돼. 그치? 왜? 종속 변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거든. 그런데 그때의 분배성 중에는 분배성이라는 건 당연히 사칙이지. 사칙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근데 기억하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어때요? 분별 가능. 얘는 불가능. 안 됐지, 그치? 기억나? 이런다고 이거를 이지랄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 그치? 그러나 예를 들어서 K제곱 플러스 3K예요 하면 이게 분명히 가능했잖아. 그 얘기라고.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되거든. 여기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거든. 왜 가리키냐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구분의 극한도 분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의 연산도. 그지? 근데 극한을 연산하겠다는 행위는 뭐냐면 연산을 해? 씨발 어떤 값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진동을 친다거나 이런 거 어떻게 연산할 거야? 무한대가 숫자가 아닌데 무슨 연산을 해,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극한이 수렴을 해야 뭐야? 극한 값을 갖고 3이 되고 있어요. 5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 그걸 숫자라고 볼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극한이 수렴시 분배성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생각해. 사칭연산 모두가. 근데 여기서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에도 다른 얘기도 나올 거라고. 제발 상식. 사칭연산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얘기 빼고 가자. 뭐 상속 배우기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공속 플러스랑 관련이 없는데, 그치?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fx 있어요, 3이 있어요. 3 앞으로 나오면 돼. 오케이? 그 다음 상속 배우기가 가능하다고? 당연한 거지. 근데 그때 이 나누기가 가능했을 때는 나누기에서는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한다?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일은 없어, 그치?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 상식이라고. 알겠어, 그치? 그걸 어떻게 써놓은 거야? 이쪽에서 근데 복잡하게 써놨다. 개무시야. 사칭연산 분배가 가능하다, 리미트는. 근데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 상수 배우기 가능하다. 나중에 시그마랑 좀 대비해라. 시그마는 합차는 가능한데 곱하기 나누기 안 됐다. 이 조건까지 보실 거는 더 중요. 게다가 21페이지 부정형이라는 게 있지. 즉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의 값의 극한값을 구할 때 변형을 좀 시킬 거야 라고 해석할 거야. 그 네 가지도 가르쳐 드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13쪽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극한을 수령할 때 분배성에 대한 사칭연산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극한값을 푸는 연습을 통해. 지금부터 이제 필수적인 7번의 조건 어때? 불친절하지, 그지? fx가 있어요. 왜 불친절해? 뭔지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뭐야 이게? 우리한테 덜렁 준 거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근데 그것이 2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때 관영아, 너 혹시 형제 있냐? 있어? 누구 있어? 동생? 누나 있어? 누나 몇 살 차이? 3살 차이. 백 번 얘기할 건데 100번 중에 꽤 얘기했었습니다. 개념을 알고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로 나왔을 때 뭔가 풀 수 있도록 고쳐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변형하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멋대로 막 변형하면 돼, 안 돼? 그것은 안 되지, 그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등식을 배웠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야? 등식의 성질 4가지 눈이 있는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영이 아닌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사칙연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곱하면 되는 거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2분의 1 승치하면 2분의 1 승치하면 둘이 똑같다며. 그치? 누나가 세뱃돈 10만원 받으면 너도 10만원 받아야지. 안 주면 큰일 나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친족이고 똑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주는 거지. 분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해? 분모에다가 지랄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지랄하는 거야. 물론 뭐는 안 돼? 더하고 빼는 건 안 돼. 비율이니까. 그래서 분수는 곱하고 나누는 것만 가능해. 그렇지, 그치? 그 정도 상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자, 뭐 이런 건데. 이걸 구하래. 미친놈이지. fx가 뭔지 알고 이걸 그래프로 그릴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선생님, 얘를 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지금부터 무조건 내 풀이만 보지도 말고 답안지 풀이만도 보지 말고 얘네들이 이런 단서를 줬을 때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하지? 를 보는 거야. 이런 문제가 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이 행위를 했지? 라고 항상 생각하고 풀으라고. 가르쳐준 게 x분의 fx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때? 여기다도 x 깔고 여기다도 x 깔고 여기다도 x 깔고 여기다도 x 깐 후 머릿속에 생각은 뭐야? 저렇게 푼다가 아니라 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 단서가 x분의 fx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분수니까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행위를 해줄 수는 있었던 거야. 이며 그런데 우리의 레이닛이라는 녀석은 사칙연산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뭐야? 분모 분자를 찢어서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는데 그때도 또 한 번 너도 주고 너도 따로 주고 너도 따로 주고 너도 따로 줘도 됐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전체로 크게 보면은 너한테 주고 너한테 주는데 너한테 줄 때 다시 플러스니까 찢어서 주는 게 가능했다고. 그치? 그래? 뭐 그럼 2x네? 2x는 분명히 1차니까 다항 함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다며. 여긴 0인 거지. 얘는 이거 뭐야? x분의 fx를 0으로 보내면 얼마였대? 2였다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땡이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2 타니까 3x잖아. x 0 넣어봐요. 얼마? 여기 있는 여기 x분의 fx니까 다시 얼마야? 2인 거지. 그치? 빼기 2네. 있자.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었군.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지랄을 했구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줬지? 이걸 난 왜 이렇게 풀고 있지? 남이 푸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보자. 필수예제 8번. 치환을 이용하여 지랄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 다 기본 개념인데 그냥 보고 풀어서 답이 나왔구나. 다 중요하지 않아 전혀. 유제이제만 정확히 풀어도 2등급 나온다는 말 거짓말 아니야 사실은. 야 가르쳐준 건 얘를 가르쳐줬어. 이제 풀 때부터 아예 생각을 고쳐. 이제 답을 풀겠다가 아니야. 이런 거 가르쳐줬네. 근데 풀라는 건 얘야. 마음에 안 드는 거 잡아.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돼 빨리. 그걸 생각하라고 혼자. 첫 번째, 여기 1로 가라고 여기 0으로 가니까 통일성이 없는데 아까는 그래도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는 통일성은 있었잖아. 두 번째, fx 가르쳐주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fx인데 여기 또 fx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씨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물론 인정해. 문제를 풀어서 경험을 쌓아야겠지, 그지? 맞지, 그지? 불편하다. 이 1이 1로 넘어가면 리미트 x-1이 0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되니까 어머나 샹 굳이 치환을 했다고 하는데 치환을 하든지 말든지 x-1이라는 게 보이지, 그지? a로 하든지 k로 하든지 t로 하든지 문자는 그냥 몰라서 쓰는 상징일 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A라고 쓰고 A라고 쓰면 동일한 내용이야.
A가 어떤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떤 거를 미지수라고 했을 때 거기다 옮겼을 때 그런 거지. 이 얘기는 다시 내가 X로 너를 회귀시켜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K로 써도 돼, T로 써도 돼, 알파로 써도 돼, 베타로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마디로 뭘 알게 돼? 야, 미니트 X에 0으로 갈 때 펑션 X가 2라는 사실을 알아. 뭐 근데 써야지. 얼마?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2 곱하기 2니까 넌 4고 여기다가 0 써봐야 그냥 1이지 뭐. 상수함수인데 그렇잖아. 이거 함수잖아. x, y, q에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0으로 가면 무조건 1이지. 어디로 가도 그지? 정수분수로 관계가 없는데 뭔 소리야? 극한의 사칙연산에 대한 분배가 애분이 가능하거나 어땠을 때? 수렴할 때. 이것도 얼마야? 3이 6이네. 마이너스 1이네. 5분의 5네. 정답은 1. 이렇게 끝나는 얘기군. 외워? 뭘 외워? 관찰하라고. 왜 했는지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여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치환을 하지 말자. 생각해보자. 선생님, 근데 치환이고 나발이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1이라는 건 1 플러스나 1 마이너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 플러스면 우리끼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 1.1. 그럼 사실 여기서의 내가 생각하는 F1.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0.1이잖아. 0.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함수값이 아니라 우리끼리 0보다 조금 큰 상태, 그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여기다가 1 플러스를 집어넣었다는 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0 플러스에 대한 펑션 x. 왜? 이래도 결국 0 플러스 0.1이니까, 그치? 한마디로 이게 1 플러스를 넣고 1 마이너를 넣으면 0불 0마에 대한 극한값이랑 똑같다고 눈으로도 직관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만 하면 말이야. 괜찮지? 넘어가야지. 다음 넥스트. 있자. 많이 안 할게. 오늘 부정형은 안 할 거야. 다 했어. 넘어갑시다. 바로 부정형이 나오나? 네? 바로 부정형이 나오나? 해서 오늘은 맛배기로 23페이지까지만 했고요. 내일은 부정형을 싹 다 조져드릴게요. 부정형하고 미적대도 결정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 연속 전까지는 다 끝나겠네요.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야. 너도 제정신이면 개념원리 풀고 필요하면 RPM으로 모아내라. 그날 풀어야 그날 해결돼.